네, 오늘 수업은 샘플 민과 샘플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population 있는데, 그 모집단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샘플 데이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샘플 데이터에서 이 샘플의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있는 통계치 중에 하나인데, 그 스태티스틱의 이 통계치 중에 평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population의 평균을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거죠. 그때 이 population의 평균이 방금 우리 샘플에서의 평균을 가지고 보니까 어느 정도 정확한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싶어서 오늘 지금 요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어떤 임의의 특정 분포를 갖다, 임의의 어떤 형태의 디스트리뷰션을 갖던 어떤 형태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애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중복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요소들이 합쳐졌을 때 이게 그 정규 분포를 갖는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 이게 이제 실제 우리 현실에서도 내가 어떠한 그 액션을 취했을 때 나온 어떤 결과가 상당 부분 많은 경우에 이런 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유는 그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자연에서 발생되는 여러 어떤 그 요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어떤 최종적인 결과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이걸 따르는데, 그래서 그걸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Random Sample Average라고 하는 것이 결국 population의 average를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가 라고 하는 것은 샘플 average, 랜덤 샘플의 average가 샘플링 할 때마다 샘플이 다를 거기 때문에 결과가 자꾸 달라질 텐데, 그게 얼마나 달라지는가, 그리고 그게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하면 population도 아마 샘플 average하고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랜덤 샘플 average가 얼마나 분산이 큰가, variability가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샘플 미인에 대한 confidence interval을 우리가 신뢰 구간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럼 그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 미인을 구할 때 그 샘플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라고 하는 샘플 사이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그러한 어떤 샘플 민을 구하려면 얼마나 큰 랜덤 샘플의 사이즈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센트럴 리밋 티어럼을 하기 전에 샘플 에버리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시다.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센트럴 리밋 티어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랜덤 샘플 에버리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랜덤하게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것의 평균을 낸 그것이 샘플링 할 때마다 달라질 거니까 그것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디스트리뷰션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벨 쉐입의 커브와 뭔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센트럴 리밋 티어럼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샘플 에버리지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이유는 결국은 population의 average를 추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샘플이 어느 정도 크다, 이게 충분히 크다, 뭐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기가 모호하지만 어느 정도 크다면, 그리고 그것이 랜덤하게
with replacement로 샘플링하고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또 뽑고 하는 어떤 with replacement로 만약에 샘플을 선정한다면 그러면 원래 그 population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 그 샘플 에버리지의 디스트리뷰션, probability 디스트리뷰션은 바로 대략적으로 노멀에 해당된다. 이게 Central Limit Theorem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샘플이 크다. 그 다음에 랜덤하게 with replacement로 샘플링을 한다. 그러면 population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모양이었든 상관없이, 물론 population의 디스트리뷰션이 원래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랐으면 당연히 샘플은 그렇겠죠. 근데 얘가 상관없이 샘플 에버리지의 디스트리뷰션은 probability를 한다. 그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샘플 에버리지는 그런 거고 샘플의 디스트리뷰션은 원래 population의 디스트리뷰션의 쉐입을 갖겠죠. 그죠? 원래 그런 모양이었으면 우리는 이 구해보면 그 모양을 따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샘플 에버리지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볼게요. 왜 얘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가? 네, 자, 여러분이 population 있는데 거기서 랜덤 샘플을 하나 딱 끄집어내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population, 여러분 지금 여기 수업 듣는 학생 중에 10명을 랜덤하게 그냥 뽑았어요. 그래서 그 뽑으면 그때그때마다 값이 다르겠죠. 학생이 다르겠죠. 샘플을 달리 하니까, 랜덤하게 하니까. 그런데 그 10명의 에버리지는 값이 하나예요. 그래서 단지 하나의 어떤 값을, 평균 값을 갖겠죠. 그렇지만 샘플이 할 때마다 다를 거니까 그 다르단 말은 그 평균 값도 계속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population이 있고 샘플링을 했을 때 샘플 에버리지라고 하는 값은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것이 다양하다는 말은 결국 그걸 가지고 우리 히스토그램을 만들 수 있겠지.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을 만든다는 게 결국 디스트리뷰션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아까 10명을 뽑았다고 하는 그 10명이라고 하는 것이 랜덤 샘플의 사이즈를 항상 같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샘플들이 나올 텐데, 각각의 샘플들은 다 각각의 에버리지를 가질 것이고, 그래서 샘플 에버리지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얼마나 어떤 형태로 우리가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그 유나이티드, 지난번 우리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테이블을 읽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날짜가 있고 플라이 넘버가 있고 도착지가 있고 도착지 공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딜레이, 얼마나 딜레이가 있었는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구하는데, 이게 유나이티드 빈즈라고 해서 마이너스 20부터 300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 데이터를 다 넣었을 때 개수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했죠. 나왔고, 이때 퍼센타일을 구했어요. 그저께 우리 여기에 문제 있었죠. 여기서 이제 50에 해당되는 게 2인데 이게 롱테일이면 결국 평균 값은 2에서 그대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2보다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간다 해서요. 이게 롱테일이 있는 쪽으로, 원래 이게 벨 쉐입으로 가만히 있으면 원래 퍼센타일에 해당되는 중간에 해당되는 미디언에 있는 것이 그 무게 중심도 거기 있을 텐데, 얘가 길쭉하게 있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딜레이 민을 보면
굉장히 16까지 가요. 원래는 중간에 2인데,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39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거를 원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원래의 데이터가 원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샘플을 이렇게 뽑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가 이제 population이라고 보고 여기서 우리가 샘플을 하나 끄집어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 샘플 민이라고 하는 것을 샘플 사이즈를 주고, 샘플 사이즈 주면 이 샘플 사이즈만큼 유나이티드에서 랜덤하게 샘플 사이즈 개수만큼 10개면 10개를 뽑죠. 그래가지고 샘플드 플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이것에 딜레이라고 하는 것만 뽑아가지고 칼럼을 뽑아서 평균을 구하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원래는 이게 13,825예요. 여기 10개가 보이니까 13,825개의 데이터에서 10개만 샘플링 한 거예요. 그래서 100개만 샘플링 한 거예요. 100개. 100개를 샘플링 하면 그 딜레이의 평균이 17.399. 얘는 할 때마다 값이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계속 변해요. 왜냐하면 그 10개를 어떻게 뽑았는가에 따라서 운 좋게도 굉장히 딜레이가 안 된 것만 10개를 딱 뽑을 수도 있고,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된 애들만 10개를 뽑을 수도 있고, 이게 막 계속 바뀌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 샘플 사이즈 100개짜리를 10,000, 10,000번 뽑는 거예요. 10,000번, 10번을 이렇게 뽑는 거예요. 어차피 컴퓨터가 하니까 뭐 10,000번을 이렇게 10번을 계속 쭉 뽑아보는 거죠. 10번 뽑고 다시 넣어가지고 다시 또 10개를 뽑고, 이게 위드 리플레이스먼트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또 10번 뽑고 해서 이것을 10,000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레이를 empty 어레이를 만들고 MPA 레인지에 만 해서 샘플 사이즈 우리가 100개, 여기서는 400이네요. 400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하고 그것을 이 민즈라고 하는 것에 어펜드 해가지고 계속 추가해서 민즈를 리턴하죠. 그 민즈의 이 리스트의 랭스는 얼마예요? 많이죠. 너무 쉬운 걸 이야기해가지고 질문해가지고 당황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해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함수로 만들기 때문에 400을 넣으면 400개 샘플이고, 그래서 샘플 민즈 400이라고 하는 것은 10,000개의 길이가 만인 그런 이제 리스트가 되겠죠. 그거를 그 배열을 가지고 이게 지금 리스트가 아니고 이게 어레이네요. 어레이에다가 이제 어펜드 했으니까 랭스가 400개인 배열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구해서 20개 빈으로 만들어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만들면 시간이, 이게 지금 400개씩 뽑고 그걸 10,000번 하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자,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구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보면, 우선은 원래의 디스트리뷰션 이런데, 이거를 하니까 어느 정도 벨 쉐입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 이 샘플 민스 400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이걸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평균 구하니까 16.6678 이게 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1.9981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게 원래 population에, 이걸 population이라고 한다면 population의 평균은
아까 16.6581이고 샘플링 할 때마다 평균값은 자꾸 달라지는데 얘는 자꾸 달라지더라고요. 자꾸 달라지는데 이거를 10,000번 해가지고 보니까 평균이 이 평균의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이 평균은 16.667이고 여기서 일로도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많이 벗어나는지는 표준 편차가 1.998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셰비셰프하고 그 다음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이 중심에서부터 1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혹은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만큼 갈 때마다 그 안에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 지금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는 것은 유나이티드 아까 넘로우즈를 해보면 13,825인데 이 중에서 랜덤하게 400개를 랜덤하게 뽑는다 그러면 결국 이 넘로우즈의 거의 400승 개의 개수가 나오는다. 그죠? 그래가지고 파이썬이 강력한 게 이게 뭐 이렇게 긴 개수만큼이에요. 이렇게 많은 것이니까 당연히 그 중에서 10,000번, 10,000개를 추출하면 당연히 값이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사실은 10,000개만 뽑았으니까 좀 미안하죠. 그죠? 자,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센트럴 리밋 시어럼에 의해서 샘플 에버리지, 랜덤 샘플 에버리지라고 하는 게 n이 충분히 크다면 아까 우리가 400개, 그러니까 400개니까 굉장히 크다고 보고 400개를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그것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거의 벨 쉐입이 된다. 그게 우리가 센트럴 리밋 시어럼이고 그래서 랜덤 샘플이 충분히 크다면 우리가 봤듯이 대략적으로 roughly 벨 쉐입이 된 거죠. 그 샘플 에버리지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벨 커브의 센터는 어디에 갈 것인가?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이 있는데 그 파퓰레이션의 평균이 있겠죠. 파퓰레이션 평균은 13,000개 그 전체를 다 평균 낸 거고 그 중에서 400개만 샘플링 해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얼마더라? 또 400개를 빼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얼마더라? 근데 그 평균의 디스트리뷰션에서의 그 평균은 어떻게 될까? 결국 걔는 파퓰레이션의 평균하고 비슷해지겠죠. 어떨 때는 굉장히 높은 애들을 400개만 뽑아가지고 굉장히 높은 값이 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작은 애들, 딜레이가 작은 애들만 400개 뽑혀가지고 굉장히 작은 애가 있겠지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한 평균은 전체 파퓰레이션의 평균과 아주 가까워질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와이드한가? 그 얼마나 와이드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00개를 뽑았는데 아까 이 13,800개 있는 그 많은 것에서 400개를 조합해가지고 뽑으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어떤 그런 샘플들의 개수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에 대한, 베리에이션은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벨 커브라고 하는 것의 센터가 파퓰레이션의 커브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 자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럼 만약 얘가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면 그럼 파퓰레이션의 민도 지금 방금 구한 이 샘플 에버리지의 디스트리뷰션의 민과 더 가까울 것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이 값이 파퓰레이션의 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얘가 얼마나 와이드한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다. 자, 그래서 샘플 에버리지의 디스트리뷰션은 결국 파퓰레이션의 에버리지의 위치에서 벨 커브가 구성이 되겠다. 결국 그 말은
이 샘플 에버리지 디스트리뷰션은 베일 커브를 갖는데 그것에 대한 센터가 대략 population의 average하고 가까워진다.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데모를 보면, 자 여기에 아까 유나이티드의 컬럼 해서 딜레이를 뽑아와서 그것에 대한 어레이에 NP average 가지고 딜레이 민을 구했어요. 얘는 population의 민이죠. 자, 그 다음에 400개를 뽑아가지고 400개를 10,000번, 400개를 10,000번씩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그것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샘플 민스 400이라고 하는 것에 컬럼으로 해서 히스토그램을 딜레이에 대해서 구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건 아까 위에서 다 했는데 또 새로 또 하다 있는데, 또 한참 걸리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미 우리가 다 했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밑에 것도 아마 해보면 또 비슷한 이름은, 물론 모양은 다르겠죠. 항상 이렇게 할 때마다 약간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000번을 하니까 거의 비슷한 형태의 모양이 나올 것이고 이것에 대한 센터가 결국 뭐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것의 population average는 아까하고 똑같고요. 여기에 만약에 np.min 해서 sample min 이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을 구해보면 얘가 16.6744. 근데 아까 요 예제에서는 6678이고 여기는 16.6744. 이것도 조금씩 달라지죠. 약간 변하겠죠. 어쨌든 이것의 평균 16.658이라고 이것에 대한 평균 센터인 16.6744에 굉장히 가깝다. 거의 뭐 그 0.02 정도에서 거의 가깝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센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샘플 에버리지의 어떤 그 variability,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는가, 센터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결국 그거는 벨 쉐입으로 치면은 벨 쉐입이 만약에 노멀 커브라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센터로부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만큼에서 여기 커브가 변곡점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모양이 되니까 결국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따라서 이것 전체 쉐입이 얼마나 쭉 옆으로 퍼져 있느냐 아니면 굉장히 좁으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센터가 주어져 있다 치고, 그러면 이 스프레드 얼마나 이렇게 쭉 퍼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 샘플 에버리지의 디스트리뷰션이 정확하게 노멀 커브의 모양이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 있어서 이 스프레드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결국 우리가 노멀 커브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평균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 두 개의 파라미터로 그냥 정의되는 하나의 커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 결국 이 목적은 샘플 민을 가지고 population의 민을 추정하려고 하는 건데, 이 샘플 민이 굉장히 좁다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뽑아도 평균이 굉장히 좁은 것에 가까이 값이 있을 거니까 실제 population의 민도 거의 그것과 더 가까울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샘플 에버리지가 얼마나 이 population average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데 바로 이 샘플 에버리지의
variability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그 400개를 뽑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더 많은 애를 뽑으면 훨씬 더 population의 average에 가까워질 거예요. 샘플의 average가. 그러니까 그러면 얘를 샘플 사이즈를 더 키우면 결국 이 variability는 더 좁아지겠죠. 그래서 그렇단 말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샘플 민이 population의 민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정확하다. 그 정확성을 더 담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특정한 어떤 accuracy로 population의 민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샘플 사이즈를 얼만큼 해야지 우리는 그것을 그 정확도에 맞춰서 이 샘플 민을 구하고 그 샘플 민이 실제 population의 민에 얼마나 가깝다, 얼마의 정확도로 담보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기에 바로 이 샘플 사이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모를 잠깐 볼게요. 이게 원래는 더 400개보다 더 작은 걸 하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900개를 했어요. 900개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아까 할 때 미리 눌러놓고 갈 거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400개를 했을 때의 분포와 900개를 했을 때의 샘플 민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물론 이제 900개보다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모양이 그런 트렌드를 갖겠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데 400에 대한 테이블, 900에 대한 컬럼, 이 두 개의 컬럼을 갖는 테이블을 하나, 민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히스토그램을 구해요. 당연히 이게 900개를 10,000번 샘플링 하면 말하는 사이에 나왔네요. 자, 여기 이게 황금색인데 골드색이 900이고 또 400은 400개 샘플링 해서 10,000번 한 거 보니까 확실히 이 900 한 것이 훨씬 더 좁게 나온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이것의 평균은 둘 다 아주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population mean은 이거를 평균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900 400 그 다음에 딜레이 민, 이게 population이죠. 이게 세 개를 비교해 보면 아마 값은 다 비슷하게 16.65가 우리가 원하는 추정하고 싶은 population의 민인데 400개를 한 거하고 900개를 한 거하고 값이 얘는 16.6744고 얘는 16.643이고 얘는 16.65니까 얘가 좀 더 가까이 갔지만 사실 그것은 가까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장하기가 무조건 가깝다는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더 가까이 가겠죠. 근데 어쨌든 요 범위 내에 population이 존재할 확률이 더 이렇게 있으니까 점점 더 좁아질수록 그 값은 더 담보하기가 더 용이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디스커션 퀘션이 있는데, 디스커션 퀘션에 의하면 요 골드 히스토그램은 A, B, C, D 중에 뭐의 디스트리뷰션이고 각각의 요 값은 무엇이다.
자,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첫 번째 블랭크는 자, A, B, C, D 중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A 들어간다 생각하는 사람. 자, B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 C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 자, D. 네. 자, 우리가 아까 우연찮게도 아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실제 아까 이게 랜덤 샘플 400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랜덤 샘플 900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랭스가 얼마죠? 만이었다, 그죠? 결국 이건 만 개의 값을 가지고 디스트리뷰션을 구한 거예요. 만 개의.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골드 히스토그램이 아니고 여기 있는 블루 히스토그램도 사실은 이 만 개의 값의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근데 각 해당되는 값은 뭘 의미할까요? 어차피 A든 B든 알 것 같고 C, D 중에 하는데 자, C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 자, D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 자, 우리가 10,000번을 했는데 한 번 할 때 어떻게 했죠? 골드는 한 번 할 때 900개의 랜덤 샘플의 평균 값을 구했죠. 그걸 10,000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D가 답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이제 랜덤 샘플 900개의 랜덤 샘플드 플라이트 딜레이의 평균이 각각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그게 10,000개 있는 거예요. 네. 자, 손을 괜히 들었다 이런 생각이 하는데 어차피 우리 다 마스크 입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일단은 내가 지금 현재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나름대로 판단해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같은 이 두 개의 히스토그램을 보면 골드 히스토그램은 10,000개의 값의 디스트리뷰션인데 각각의 값은 900개의 랜덤 샘플드 플라이 딜레이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값을 구했죠. 똑같이 블루 히스토그램은 10,000개의 값의 디스트리뷰션인데 각각의 값이 400개의 랜덤리 샘플드 플라이 딜레이의 평균 값을 구한 거예요. 그게 가지고 우리가 두 개의 히스토그램을 구했는데 어쨌든 둘 다 상당 부분 샘플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roughly bell shape을 갖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샘플 사이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그 벨은 점점점 좁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랜덤 샘플 민의 이 경험적인 empirical distribution을 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샘플 사이즈를 주면 아까 우리가 했던 거를 그냥 다 하나의 함수로 그냥 통합시켜 놓은 거예요. 자, 이게 샘플 사이즈를 주고 10,000번을 돌려 가지고 샘플 민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샘플 민즈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넣어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서 샘플 민즈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는 샘플 사이즈 출력을 쭉 해서 정보를 딜레이 민은 앞에서 우리가 구해놓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게 population 민이고 샘플 민의 평균값을 구하면 요 샘플의 평균값이 샘플 민의 평균값이죠. 그 다음에 딜레이의 이 population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샘플 민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레이쇼를 딜레이 민과 딜레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B를 한번 찍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X 레이블은 샘플 민이고, 타이틀은 샘플 사이즈의 샘플 사이즈,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함수를 정의하고, 자, 100, 400, 900. 자, 그래서 아까 100개나 있는데, 사실 모양은 아까 여기에 있는, 400이죠. 400하고 100하고 모양은 비슷한데, 아까 16이 평균이었는데, 대략 뭐 16 비슷하게 16점 얼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벨 쉐입이 얘도. 그래서 얘도 벨 쉐입이고, 얘도 벨 쉐입인데, 다만 아까 봤듯이 샘플 사이즈를 키우면 이 벨의 폭이 점점점 좁아진다 했죠. 그래서 얘가 그냥 정교화 시켜가지고 디스플레이 하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얘가 한 5, 6, 7부터 대략 한 29까지 커져 있는 반면에 얘는 11, 이게 지금 얘는 7쯤 되고 얘는 11쯤 되죠. 11부터 22.5. 이게 더 좁아져 있어요. 그리고 900은 더 많이 좁아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11이고 얘는 13쯤 되죠. 더 좁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샘플 사이즈 100에 population mean이 이건 똑같고, 샘플 민의 평균값은 16.645이고 얘는 16.67이고 얘는 16.64 해가지고 점점 이 population mean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population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원래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표준 편차인데 이것과 실제 샘플 민의 표준 편차는 3.9. 이 3.9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100개를 뽑아가지고 평균을 낸 것의 디스트리뷰션의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물론 population의 원래 표준 편차가 크면은 얘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100개를 뽑는데 그 100개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조합에 의해서 100개를 선택했다면 훨씬 더 다양한 어떤 범위에 있는 그런 데이터였다면 당연히 이것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레이셔를 보니까 10.12 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400개를 했을 때 보니까 얘가 19.76 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population의 표준 편차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샘플 민의 표준 편차가 점점 작아지니까 레이시오는 점점 커져가지고 얘가 29.53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여기는 굉장한 정보가 숨어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규칙이 있는가? 얘는 10.12고 물론 이것은 항상 값이 고정되어 있는 100개를 했더라도 계속 샘플은 달라질 것이고, 그러니까 샘플 민의 표준 편차도 자꾸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경향성이 있는데 100개를 하니까 좁기가 3.9라고 하는 좁기인데, 그러니까 레이쇼가 10이 됐다, 그죠? 근데 400으로 하면 얘가 더 작아지겠죠. 더 작아지니까 레이쇼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더 커졌어요. 19.76. 그 다음 얘는 29.53. 이렇게 점점 커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경향이 있는가를 보면, 이 파퓰레이션의 표준 편차와 샘플 민의 표준 편차에서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하고 샘플 민의 표준 편차하고 이 레이쇼가 뭔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샘플 민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 사이즈와 연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샘플 사이즈를 루트를 취해 가지고 이 파퓰레이션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B를 보면 얘가 3.9479 되고, 얘가 1.9739 되고, 얘가 1.3151 돼요. 근데 얘가 3.947이 여기에 3.9, 이게 얘 표준 편차. 거꾸로 얘기하면 이 두 개의 관계가, 이 레이쇼 10점 얼마라는 거는 이 샘플 사이즈의 루트를 취하면 대략 요 레이쇼가 나옵니다. 100이니까 루트를 취하면 한 10점 나와야 되는데 10.12 이렇게 나오죠. 얘는 400인데 루트를 취하면 20이 나와야 되는데 19.76 나왔고, 얘는 900이니까 대략 30 가까이 나와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그냥 랜덤 샘플 민을 구했고, 그 랜덤 샘플 민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그 베리에이션이 샘플 사이즈와 굉장히 관련이 있더라. 그리고 그 관련은 원래 파퓰레이션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파퓰레이션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크면은 거기서 샘플 민을 하면 그것도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클 텐데, 작으면 작을 것이고, 어떤 그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에서 샘플 사이즈를 나머지는 똑같이 하고 샘플 사이즈만 달리했을 때 그 샘플 사이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 샘플 민의 표준 편차는 점점점 좁아져서 더 좁아지는데, 글쎄 두 개의 관계가 결국 샘플 사이즈의 스퀘어 루트와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샘플 사이즈의 루트를 취한 30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두 개의 관계의 B가 이 30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이거에 대한 수학적인 이론과 뭐 통계학적인 이론을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루면서 뭐 그것이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샘플 에버리지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가, variability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사이즈에 가능한 모든 샘플 에버리지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샘플 에버리지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100개를 뽑는다. 그럼 100개를 뽑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하면 이게 디스트리뷰션이 나올 텐데, 그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 10,000개만 샘플링 해가지고 해보니까 대략 벨 쉐입이 나오더라. 사실은 10,000개 안 하고 더 작게도 비슷한 유형을 가져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모든 가능한 샘플 에버리지는 너무나 많으니까, 아까 봤듯이 실제로 이렇게 13,800에다가 400승 하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샘플링 해서 10,000개만 딱 하니까 이걸 우리가 empirical distributio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empirical distribution으로 대략 approximation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central limit theorem에 의해서 얘 역시 노멀이 되고, 센터는 population average와 같고, 이 같다는 것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같아야 되고, empirical distribution이니까 거의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population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다가 샘플 사이즈의 스퀘어 루트 한 것을 나누는 값이 이 empirical distribution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되더라. 결국 샘플 사이즈를 만약에 굉장히 많이
키우면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점점점 좁아지겠죠. 그래서 점점 좁아진다는 말은 결국 이 샘플의 에버리지가 거의 파퓰레이션 에버리지하고 거의 같아지도록 우리는 유도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만약 어떤 도시에 50만 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 가구의 연 수입이 평균 6만 5천 불이고 표준 편차가 4만 5천 불이다. 우리 이제 표준 편차는 평균도 그렇고 표준 편차는 데이터의 유닛과 같다 이랬으니까 당연히 그냥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그냥 4만 5천 불, 이게 달러, 이 곧 똑같이 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인컴의 디스트리뷰션은 여기서 말하는 인컴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 하우스홀드의 애뉴얼 인컴이 평균 6만 5천이라 했으니까 얘는 roughly 노멀이다. 왜냐하면 하우스홀드의 넘버가 크기 때문에. B번, 얘는 노멀에 가깝지 않다. 3번, 얘는 노멀에 가깝다. 혹은 아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자, A, B, C 중에 뭘까요? 자, A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B라고 생각하는 사람. C라고 생각하는 사람. 극소수지만 어쨌든 답에 가장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자, 여기서 이 데이터는 우리가 50만 가구인데 어떤 분포를 갖는지 우리가 아직 몰라요. 이것만 봐는. 단지 평균이 6만 5천이고 표준 편차가 4만 5천이에요. 어떤 도시가 대부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뭐예요? 이게 중산층이 없어지고 계속 이게 쉐입이 아마 이걸 해보면 도시로 갈수록 엄청나게 부자들은 롱테일로 쫙 있고 전부 이쪽에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롱테일로 쫙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자본주의에서 문제라고 하는 게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50만 가구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가구 혹은 400가구 900가구 이제 왜 샘플 사이즈를 이제 그렇게 100가구 400가구 900가구 하는지 알겠죠? 아까 그 샘플 사이즈 루트를 채가지고 뭐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것의 평균을 구한다 라고 하면 걔는 벨 쉐입인데 얘는 지금 그냥 이 인컴의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라 하면 디스트리뷰션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내용했던 것들. 자, 그러니까 이제 센트럴 리밋 시어럼에서 만약에 샘플이 굉장히 크고 with replacement로 랜덤하게 우리가 계속 샘플을 뽑는다면 그러면 이제 population의 distribution에 상관없이 샘플 average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은 roughly normal이다. 이 샘플 average의 mean이 population의 mean하고 비슷하고 이 표준 편차는 이 population의 standard deviation 나누기 샘플 사이즈의 스퀘어 루트로 나눈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앞에 거는 그냥 그런 어떤 average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자, population의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10,000개의 랜덤 샘플 하는데 그 샘플 사이즈가 100개예요. 그래서 자, population은 지금 개수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다만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다. 그러면 여기서 100개를 샘플링 해가지고 그 100개의 평균을 구했어요. 그것을 10,000번 한 거죠. 10,000번. 10,000번 해가지고 하니까 A일까요? B일까요? C일까요? 자,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지금 질문이 동시에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셀프 체크하는 거죠. 내가 지금 질문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니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 이제 본인이 체크를 해서 내가 지금 수업의 내용에 어느 정도 잘 이해하는가. 근데 그 이해가 지난번에 한 것까지 계속 이렇게 누적돼 가지고 잘 모르는 게 누적돼 가지고 잘 모른다 하면 모든 수업은 다 지난번에 한 것이 계속 이어져서 하기 때문에 이게 복습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잘 안 된 상태에서는 또 새로운 게 계속 추가되면 아마 계속 복구하기 어렵죠. 그죠? 그러면 이 시간이 아까워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된 상태면 또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해가 되더라도 질문을 답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어쨌든 본인의 지금 상황을 좀 체크를 해서 좀 이게 보완이 필요합니다. 자, 평균이 70이고, 평균이 70이니까 우리는 이 샘플, 랜덤 샘플 에버리지라고 하는 것이 대충 센터가 70이다. 이게 다 70이에요. 다 맞아요. 그죠? 다만 이 브라이빌리티가 좀 다르죠. 근데 여기에 표준 편차가 10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샘플 에버리지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얼마가 돼야 돼요? 네? 방금 1이 나왔고 10분의 1이 나왔는데 1이 답이에요. 자, 왜냐하면 뭐 틀렸다고 좌절하지 말고, 이게 population 표준 편차에서 population 표준 편차가 10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샘플 사이즈로 루트를 채가지고 나누죠. 샘플 사이즈가 100이니까 그냥 10으로 나누니까 10 나누기 10 하니까 편차 1이죠. 자, 그래서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장애물이 이게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라고 센트럴 리밋 시어럼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표준 편차가 1인 그래프 나는 거예요. 네? B죠, B. 의외로 여러분이 이제 이 표준,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의 커브를 생각해 보면 대략 한 요 정도에서 얘가 변곡점이 있어요. 얘가 1이고 얘는 한 2쯤 돼요. 얘는 10쯤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사실은 이제 그 샘플 사이즈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좀 어느 정도 크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노멀 커브가 되지만, 이렇게 되려면 샘플 사이즈를 몇 개라 해야 돼요? 응?
예. 샘플 사이즈가 1이라 돼요.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 한 개를 뽑았는데 모양이 이렇게 되려면 원래 파퓰레이션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래야 되겠지. 그래야지 한 개 뽑으면 그대로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요 모양이 그대로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표준 편차가 2니까 2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25개라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25개면 루트 25 하면 5가 되고 원래 파퓰레이션의 표준 편차 10이니까 10 나누기 5 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보면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대략 이 파퓰레이션의 분포와 샘플의 분포 뭐 이런 게 다 서로 간에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걸 가지고 확실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large sample의 average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반복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우리 아까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센트럴 리밋 시어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샘플이 굉장히 크고 with replacement로 랜덤하게 선택을 하면 population의 디스트리뷰션이 뭐든 상관없이 샘플 average의 probability 디스트리뷰션은 roughly 노말이고 mean은 population mean이고 표준 편차는 샘플 사이즈 루트로 나눈 것이다. 이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벨 쉐입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900개의 샘플을 했으면 얘가 훨씬 더 좁다. 그죠? 그리고 이 블루는 400개니까 400개보다 900개 했을 때 훨씬 더 좁아진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조금 다르게 세 개의 다른 어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볼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제 계속 그래프를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이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이거 그냥 안 봐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딜레이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파퓰레이션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39예요. 계산해 보면 앞에서 해서 평균은 대략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플라이트 딜레이의 파퓰레이션은 이렇게 여기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린으로. 그리고 population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39분이에요. 자, 여기에 사이즈를 100개 해가지고 샘플을 뽑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랜덤 샘플 100개의 플라이스 여기서부터 랜덤하게 100개를 뽑으면 뭐 100개를 뽑든 몇 개를 뽑든 어쨌든 여기서 랜덤으로 100개만 뽑았기 때문에 대략 이 모양하고 비슷하게 모양이 된다. 그리고 이 샘플의 미는 뭐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샘플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population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하고 비슷해요. 다만 에러가 많겠지. 그죠? 이거 어떻게 샘플링 되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샘플 에버리지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게 아까 그냥 샘플과 샘플 에버리지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이 population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과 100을 해가지고 3.9가 되겠다. 그래서 만 개의 샘플에서 우리가 이제 이 평균을 구하면 그 만 개의 평균, 그 만 개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평균 우리가
여기서 100개를 뽑는데 100개를 뽑아가지고 하는 거를 10,000번 뽑는 거지. 10,000번 뽑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면 얘가 3.9에 가까이 간다. 이걸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달리 생각하면서 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략 이것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샘플 에버리지니까 그 에버리지가 population의 에버리지하고 관련이 있을 건데 이 샘플 에버리지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굉장히 좁으면 결국 population의 에버리지가 거의 샘플의 에버리지의 그 민하고 거의 똑같다. 근데 얼만큼 확신을 가지고 똑같은가 라고 하는 것은 이 샘플 민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강력하게 이 population의 표준 편차를 어디 못 가고 그냥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confidence interval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샘플 에버리지의 디스트리뷰션을 구해보면 걔는 분명 센트럴 리미트 시어럼에 의해서 이런 노멀 커브를 가질 것이고 이것에 대한 요 미는 population average를 그대로 따를 것이다. 그리고 샘플 사이즈가 n개 가지고 만들면 요것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요게 1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2, 3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데 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population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다가 스퀘어 루트 n 샘플 사이즈를 스퀘어 루트 를 나눈 거다. 계속 지금 한 10번 이상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터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자, 모든 샘플의 95%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샘플의 95%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population의 average가 population average에 여러분이 딱 서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쪽으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양쪽으로 하면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니까 그러면 그 안에 샘플 에버리지가 있겠지, 그죠? 95%의 걸로 모든 샘플이 95%가 그 안에 있다, 그죠? 그리고 디스턴스는 시메트릭하고 그 다음에 그 샘플 에버리지에 서서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가면 결국 그 안에 population average가 항상 존재할 거다. 95%의 신뢰 구간으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population average에 대해서 95% 신뢰 구간으로 요 안에 있다 라고 하려면 결국 요 샘플 에버리지에서 요 샘플 에버리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2개만큼 가가지고 이 영역 안에 분명히 population average는 요 구간 안에 분명히 있다 이거죠. 95% 신뢰 구간.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데 population average는 사실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아까 우리 분명히 이 샘플 average의 평균이라고 하는 그것에 항상 가까이 있는 것처럼 봤지만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완벽하게 보장하려면 결국 여기에 있는 이 전체 디스트리뷰션의 이 95%의 폭에 해당되는 confidence interval 안에 있다 이거죠. 자, 다시 이야기를 해서 population 있잖아요. population에서 우리가
100개를 뽑아가지고 샘플링 해가지고 평균을 냈는데 그 평균은 파퓰레이션의 평균을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샘플링 해가지고 100개를 샘플링 해가지고 평균을 보니까 얼마다 그러면 얘는 파퓰레이션이 얼마일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자꾸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떨 때는 얼토당토 않게 여기 있는 파퓰레이션에서 굉장히 큰 값만 100개를 쫙 뽑아가지고 굉장히 큰 값을 얻을 수도 있겠지. 어떨 때는 굉장히 작은 애들만 뽑아가지고 굉장히 값이 작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얘가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텐데 그것에 우리는 이 샘플 에버리지의 디스트리뷰션이 노멀 커브를 가지니까 여기서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만큼 폭을 딱 가지면 요 안에 항상 95% 데이터가 여기 딱 모여 있죠. 그 말은 우리가 파퓰레이션에 있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샘플을 뽑아 가지고 여기서 평균을 구한 후에 그 평균을 보고 파퓰레이션의 평균은 얼마일 거야 라고 추측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100번을 뽑아 가지고 평균했는데 그 중에 95%가 요 안에 있다면 그럼 당연히 파퓰레이션의 평균도 95%의 신뢰 구간으로 확률로 요 안에 있을 거다. 요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이거를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 노멀 커브에 우리가 이제 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구간 안에 몇 퍼센트의 데이터가 있는가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나름 막 잘 설명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죠? 자, 우리 이제 13강에서 우리 이미 이거 여러 번 했어요. 베이비. 그러니까 담배 피는 엄마와 담배 피지 않는 엄마 뭐 이거 있었어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산모의 나이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파퓰레이션은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제 샘플을 했는데 이게 1174조, 그러니까 1174쌍의 산모와 아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부트스트랩 샘플링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1774개의 샘플을 뽑아가지고 여기서 이 샘플에서 다시 또 뽑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는 파퓰레이션을 다시 또 동일한 사이즈의 1774명의 산모와 아기를 섭외하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트스트랩핑 기법으로 이미 샘플링 된 것에서 다시 또 위드 리플레이스먼트로 그냥 똑같은 사이즈로 샘플링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샘플이라고 하면 동일한 사이즈로 샘플링 하게 되고 여기에 위드 리플레이스먼트를 옵션을 안 주면 자연스럽게 추루가 돼서 리샘플링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리샘플링을 해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mother age라고 하는 부분만 떼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리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몇 번 하는가 하면 3000번 부트스트래핑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번 하는데 처음에 empty array 만들고 3000번을 돌면서 이 bootstrap mean에다가 방금 만든 one bootstrap mean이라고 하는 걸 한 번씩 불어가지고 계속 평균을 여기다 쌓는 거죠. 그래서 3000번을 쌓아요. 네, 설명하기 전에 먼저 클릭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bootstrap mean에 대해서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2.5에 해당되는 위치, 그 다음에 97.5라고 하는 퍼센타일을 left, right로 해가지고 구간을 정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95% 구간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구해서 방금 구한 left와 right의 구간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물론 얘가 완벽한 벨 쉐입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기울어져 있지만 이게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유가 지난번에 봤듯이 얘도 나이가 마더의 나이가 15, 16, 17이 굉장히 작다 갑자기 20에서 피크로 올라갔다가
노산에 해당되는 뭐 40, 50까지도 쭉 이렇게 롱테일로 되어 있다. 그죠? 이 쉐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 얘를 만약에 샘플 사이즈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베일 쉐입에 더 가깝게 갈 거예요. 어쨌든 요 사이에 95%의 신뢰 구간으로 요 안에 어쨌든 파퓰레이션의 마더의 평균 나이가 요 안에 있을 것이다. 95%의 신뢰 구간. 그래서 26.89에서 27.57. 이때는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더의 이게 산모의 평균 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건 이제 시대에 따라 또 달라질 것이고 계속 바뀌겠지만 어쨌든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방대히 크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 다음 시간 또 오는데 그 전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센트럴 리미트 티어럼을 가지고 쭉 해보면 이게 샘플 에이지가 있고 샘플 사이즈고 샘플 에버리지 있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얘가 샘플 사이즈 1174고 얘가 샘플 에버리지고 얘가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빼기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해가지고 샘플 사이즈의 루트를 취해 가지고 population ST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하면 얘가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죠. 샘플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고 그것에다가 2를 곱하면 이게 95% 구간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0.16972 이렇게 됐죠. 그래서 95%의 신뢰 구간으로 하면은 여기에 이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대략 26.88에서 27.56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 26.89, 27.57하고 여기처럼 비슷한 값을 얻을 수가 있다. 그죠? 실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하지 않아도 이 값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인터벌의 위스는 95% 신뢰관을 하려면 샘플 에버리지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곱하기 4 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쪽에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마이너스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니까 4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이 구간의 위스가 되겠다. 그죠? 그리고 얘는 population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다가 샘플 사이즈의 루트를 치가지고 나눈 것이 얘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그죠? 샘플 프로포션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비율에 대한 의미가 결국 평균이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게 왜 그런가 잠깐 보겠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0, 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0과 1 사이에 10개의 엔트리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 4개니까 전부 다 더하면 4가 되겠죠. 이게 1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구한다는 것은 4를 10개 엔트리니까 10으로 나눠서 0.4 하게 되는데 이 0.4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전체의 개수 중에서 1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0과 1이라고 하는 데이터로 표현이 될 경우에는 그것의 평균이 결국 1의 비율이다, 프로포션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population이 1과 0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혹은 어떤 질문에 대한 yes와 no, 혹은 어떤 안에 대한 찬성, 반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어떤 투표를 하거나 어떤 결과가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그런 모집단이 있다면, 그러면 그 population average라고 하는 것은 그 population에서 1의 population 해야 되겠다. 자, 1의 population이 아니고 1의 proportion 되겠죠.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sample average라고 하는 것은 그 샘플에서 1의 proportion이다. 뭐 그냥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의 비율,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그 샘플에서 sample average라고 하는 것은 1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population의 proportion에 대해서 95%의 confidence interval에 대한 전체 어, 이 범위 width라고 하는 것은 결국 95%의 confidence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데 어, 그래서 4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4 곱하기 어, population, 제로 원 population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다가 나누기 어, 루트 샘플 사이즈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이게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터벌을 더 좁다는 것은 그 에스티메이션이 추정치가 더 정확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인터벌의 토탈 위스가 1%보다 더 작게 되려면 우리는 샘플 사이즈를 얼마나 가져가야 되는가? 뭐 이런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어, 4 곱하기 0과 1 population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어, 샘플 사이즈를 스퀘어한 것을 나누면 그것이 1%가 되기 때문에 0.01 이렇게 이퀘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왼쪽에 있는 0.01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의 토탈 위스 그리고 1%다 이런 거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그 토탈 위스에 대한 포뮬라를 그냥 그대로 작성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루트 샘플 사이즈를 오른쪽으로 가져오고 0.01을 오른쪽으로 루트 샘플 사이즈를 우리가 등식이 왼쪽으로 가져오고 0.01을 오른쪽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샘플 사이즈는 4 곱하기 0과 1로 이루어진 모집단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에다가 나누기 0.01이 되겠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간단한 데모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0과 1의 파퓰레이션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사이즈가 10인 작은 파퓰레이션 모집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0과 1에서 1의 개수가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죠. 그러면 제로 원 population은 numpy에 append해서 우선 두 개로 np.once에서 2 하면 11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요. 그 나머지 np0에 10 빼기 2 하면 8이 되겠죠. 8은 0으로 들어가서 두 개를 우리가 append해서 제로 원 population이라고 하는 어, 모집단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로원 파퓰레이션에 대한 표준 편차
를 2로 반올림 해가지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프린트하고 제로원 파퓰레이션 한번 찍어보면 그러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0.4가 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로원 파퓰레이션은 11, 00000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파퓰레이션에 이 1이 두 개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파퓰레이션에서 어, 표준 편차는 0.4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함수를 정하는데 제로원 파퓰레이션에서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 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때 1의 개수가 지금은 2로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파라미터로 받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 식 그대로 해서 number of ones가 1의 개수니까 1의 개수를 np 원스 해가지고 1을 쭉 만들고 그 다음에 0을 나머지 개수만큼을 만들어서 얘를 이제 제로원 파퓰레이션을 만들고 이것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리턴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np 레인지에서 11 하면 0부터 10까지 가능한 possible ones 이게 1의 개수가 몇 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총 파퓰레이션이 10개면 그중에서 1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것부터 10개 전부 1인 것 그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컬럼에다가 어, possible ones라고 하는 그 1의 개수가 1부터 10까지 쭉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10으로 나누면 결국 1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제로원 population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show하면 뭐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 1의 개수가 0개일 때 1의 개수의 비율은 1의 비율은 0이고 1이면 0.1이고 2면 0.2 이렇게 해서 이제 어, 행이 11개인 그런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로원 population을 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계산하는 이 함수를 아까 우리 여기 위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된 것을 이 제로원 population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서 number of ones라고 하는 이 컬럼, 이 컬럼에다가 apply를 하면 결국 SD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 어레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population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에 음, 우리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 배열을 추가해가지고 컬럼으로 추가를 해서 제로원 파퓰레이션에다 넣어서 보여주면 세 번째 행이 population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거는 population의 모집단의 전체 엔티티가 10개인 그 과정, 그 상황에서 1의 개수가 0부터 10까지 그렇게 11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각각에 대해서 1의 프로포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각각에 대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계산해서 보니까 우리 이거를 스캐터 플롯으로 해서 한 축은 1의 비율, 한 축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0과 1로 되어 있는 파퓰레이션에서 모집단에서 그 표준 편차는 많아봐야 커봐야 0.5다 이거죠. 이 0.5에서 더 벗어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럼 다시 되돌아와서 그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샘플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0과 1의 파퓰레이션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어떤 경우든 아무리 커봐야 0.5가 가장 크다 이죠. 우리가 이 파퓰레이션의 실제 상황을 몰라요. 1이 몇 개 있는지, 그러니까 1의 비율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지만 어쨌든 요 값은 최대가 0.5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worst case의 population을 보면 여기 아까 루트 샘플 사이즈 루트 샘플 사이즈가 있는데 자, 이 애니메이션 없이 그냥 볼게요. 아까 루트 샘플 사이즈는 4 곱하기 0과 1의 population에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나누기 0.01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뢰 구간이 99%에 해당되는 것에 필요한 샘플 사이즈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음, 0과 1의 population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조금 전에 봤던 것에 의해서 커봐야 0.5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샘플 사이즈의 루트 한 것이 4 곱하기 0.5 나누기 0.01. 그래서 이게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파퓰레이션에서 1의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대한 이 큰 것은 0.5이기 때문에 이 0.5보다 더 값이 크도록 샘플 사이즈를 만들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샘플 사이즈가 바로 가장 월스트 케이스에 여기 0.5를 넣어서 우리 샘플 사이즈를 구해볼 수 있다. 그래서 양쪽에다가 제곱을 하면 샘플 사이즈는 결국 0.01이 되려면 4만 개가 필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샘플 사이즈는 4만 개 이상이 되면 파퓰레이션의 1의 비율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이 0.01의 그 간격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이게 참 신기한 것이 우리가 카테고리가 두 개로 되어 있는 임의의 파퓰레이션은 어떤 하나를 0이라고 하고 하나를 1로 표현을 하면 어떠한 문제든지 적용시킬 수가 있고 그때 그 파퓰레이션에서 1의 비율이 어떤 형태로 되든 상관없이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최대가 0.5이기 때문에 그래서 0.5를 적용시켜서 요 식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식은 우리가 어떤 형태의 파퓰레이션이든 프로포션 문제면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거죠. 실제로 그런가 잠깐 볼게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음, 우리 여기 지금 10개라고 가정을 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임의의 숫자 만약에 어, 전체가 123개다. 그래서 그 파퓰레이션이 뭐 아무 숫자는 넣어도 돼요. 아무 숫자나. 만약에 123개라고 가정하죠. 일부러. 그래서 123개면 넘버 오브 원스가 몇 개면 0은 1이 몇 개면 0은 123 빼기 1의 개수 이렇게 해서 이제 제로원 파퓰레이션을 임의로 만들고 그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124 해야 되죠. 그래서 0부터 123까지 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요. 자, 이걸 실행시키고 테이블을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큰 테이블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넘버가 1의 개수가 0개부터 쭉 해서 123개까지 그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어,
자, 그래서 population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스캐터 플롯을 해보면 아까 10개일 때 이렇게 돼 있지만 123개일 때는 그냥 좀 더 포인트가 많다는 뿐이지 똑같이 이러한 형태의 커브를 구할 수 있어서 이것의 맥시멈은 0.5다. 그래서 population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5가 최대가 된다. 어떠한 개수든 상관없이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자, 이게 이러한 아티클이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의 인구가 2004년도 아티클이에요. 미국의 인구가 260 밀리언, 그러니까 100만, 1000만, 1억, 2억 6천만 명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어, 설문조사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 뭐 선거를 했을 때 뭐 사전조사를 하거나 뭐 어떻게든 이제 그 포를 단지 1,004명만 했을 때 3% 마진 오브 에러만으로 1,400명만 해도 되느냐 뭐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음, 이 전체 파퓰레이션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다, 그죠? 아까 봤듯이 파퓰레이션이 10명이든 아니면 123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숫자는 상관이 없고 결국은 우리가 3%의 마진 오브 에러를 위해서 샘플 사이즈가 얼마나 필요한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뭐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이때 우리 이 마진 오브 에러가 여기서는 0.01이었지만 1%였지만 조금 전에 거는 이제 마진 오브 에러가 3%였죠. 그죠? 3%. 그래서 3%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대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마진 오브 에러가 3%라는 말은 이게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우리가 샘플 사이즈가 뭐보다 커야지 되는가 하면 이게 4 곱하기 SD 오브 0, 1의 population이죠. 그래서 나누기 마진 오브 에러. 그러니까 마진 오브 에러가 얼마라면 그게 사실은 2를 곱해야지 양쪽에 어, 마진 오브 에러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이것에 제곱을 하면 된다. 그래서 4 곱하기 0과 1 파퓰레이션의 표준 편차는 최대로 커봐야 0.5다. 그죠? 0.5 나누기 그 다음에 마진 오브 에러가 3%인데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0.06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곱하면 그러면 이제 샘플 사이즈의 최소값이 나와요. 그래서 해보면 여기서 1111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답은 1112라 해야 되죠. 이거를 이제 음, 자, 그래서 이게 하나만 이게 답이 1112라 해야 되는데 이게 1112만 하면 우리가 이 최대가 사실 이만큼 필요 없는데 1112가 필요 없는데 대략
마진 오브 에러를 3%로 하도록 하면 계산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1112가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가 1004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은 이 샘플 민과 샘플 베리언스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 랜덤 샘플의 평균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브라이어빌리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샘플 민의 컨피던스 인터벌도 우리가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랜덤 샘플의 사이즈를 우리가 원하는 그 마진 오브 에러만큼을 얻기 위해서 샘플 사이즈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특히 마지막에 우리가 비율에 관련된 내용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로원 파퓰레이션에서 실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바로 1의 비율, proportion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면 된다. 그런 내용을 수업에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